그러면 여러분들은 올해 1년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임용시험 볼 거고. 그러면 그 1년은 어떤 1년이 돼야 될까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고 가장 자랑스러웠던 1년. 그러면 그것이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자기 자신의 성장에 주안점을 두면서 됐다면 합격하면 좋은 거고, 또 설령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그 다음에 합격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또 다른 교사가 아닌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었던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일도 거기서도 자신의 꿈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나는 보아요. 예. 바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자아실현 가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군생활할 때 얼마나 남보다 총을 잘 쏘고, 저는 또 통신병과였기 때문에 뭐 통신을 얼마나 잘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목표하고 또 내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나의 성장을 이뤄냈는가.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내가 비록 시작은 조금 남들보다 학원도 안 다니고 뭐도 안 다니고 해서 성적이 중학교 올라올 때 뒤처져. 선행학습도 안 해서 고등학교도 뒤처져. 그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쭉 가는 거. 자, 여기 봐봐요. 그래서 이게 학력에도 영향을 미쳐요. 봐봐요. 우리나라는, 자,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아니, 어느 대학 출신이야? 이럴잖아요.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게 입학을 얘기해요? 졸업을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학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니까. 예. 자, 어느 대학 나왔어라고 말하면서도 그 말에는 어느 대학을 입학한 걸 얘기해요? 졸업한 걸 얘기해요? 잘 생각해 봐요. 다 입학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3학년 정도에 싫어갖고 내가 자퇴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서울대학을 들어간 게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대학을 들어갔느냐에 초점을 맞춰. 그래서 대학 입시 마치고 어느 대학에 입학했냐 이걸 갖고 하잖아. 입학수.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입학이 아니라 최종 학력을 봐요. 어디까지 갔는가. 네. 그래서 저도 미국의 대학 교육 체제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을 그건 일단 떠나서 우리는 서울대학을 입학했느냐가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쪽에서는 하버드에 입학을 했다 할지라도 졸업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력에 쓰지 못해. 하버드 중퇴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미국의 실제 많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그냥 건물 자체에 막 담장이들이 막 그냥 막 건물에 본관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그걸 갖고서 우리가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래된 건물에 담장이가 있는 그런 거. 그런데 그 아이비 리그들은 실제로 미국의 나중에 체육사에서도 나오겠지만 미국 주류의 엘리트에 의한 학교들이에요. 미국 동부 쪽에 있죠. 그래서 그 유럽의 교육체제가 이식되면서 온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온 사람들 중에 백색 인종, 유럽의 근간을 둔 백색 인종들이 주가 된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비 리그는 실제 미국의 주류들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 예일이나 하버드나 뭐 이런 아이비 리그는 주류 쪽에서는 입학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 내 아빠가 하버드 출신이야. 하버드 출신인데 하버드에 예를 들면은 그동안 기여금이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많이 내죠. 그러면 자식 같은 경우는 하버드 그냥 들어가요. 예.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죠. 근데 거기는 어떤 거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온 많은 돈으로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올 또 다른 엘리트들을 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 체제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만약에 유펜 출신이다. 그러면 자식들도 유펜 출신이 되는 거고요. 하버드 출신이면 하버드 되고, 예일 되면 예일 되고, 스탠포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거기서는 하나도 흠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죠. 아빠가 어느 대학 출신이니까 자식이 뭐 아빠가 낸 기부금 때문에 물론 이제 아주 필수적인 어떤 학력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실제로 자소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이 써준 자소서가 아니라 자신이. 근데 실제로 자소서에 이렇게 써도 돼요. 우리 아버지는
여기에 몇 년도에서 몇 년도에 졸업한 뭐래 어느 기업의 대표로서 뭐하고 이 학교에 뭐 했다. 이게 아무 흠이 아니야. 부정이 아니야. 있는 그건 팩트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래 입학을 시켜준다 이거야. 너 아빠가 예일 출신이라 예일에 입학을 시켰는데 단 학교 다니는 건 너 능력으로 다녀야 되는 거야. 그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면 점수를 못 받아서 졸업을 못 한다? 그러면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예일에 입학은 했지만 졸업을 못한 걸 땡이야. 입학은 쉬워. 졸업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서 뭐냐? 최종 졸업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졸업까지 졸업을 다 모든 학점 140학점 다 이수하고 충분한 이수학점 다 하고 일정 정도 점수 나와서 졸업했다? 얘는 학력이 있었던 거잖아. 학력이 있으니까 졸업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미 입학 자격이 졸업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입증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막 미국 우리의 수능과 같은 미국의 SAT 같은 걸 굉장히 잘 봤어. 뭐 어떻게 해서 막 학원을 다니고 막 찍기가 해갖고 들어갔어. 근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교육 과정을 내가 통과를 못해 졸업을 못했어. 그럼 얘는 SAT는 잘 봐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수능 점수는 좋아서 정시로 입학은 했지만 학력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졸업 못한 거야. 그럼 얘는 인정받지 않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는 어떠냐면 우리 같이 유니버시티 아니라 지역의 커뮤니티 칼리지 같이 2년제를 가도 돼요.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가 유니버시티로 옮겨가도 아무 흠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편입하는 거죠. 그래서 2년제 우리 식으로 전문대학 나오다가 유니버시티 갔다가 예를 들면 자기가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로스쿨을 가든 아니면 MBA를 가든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어디까지 학력을 끌고 갔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쪽에서. 근데 우리는 입학하면 그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도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교 학부 나오고 석사 나오고 박사 나오니까 삶이 정말 편하냐? 되게 편해요. 난 솔직히 그걸 인정해요. 이렇게 막 이러가면 막 검은 양복에다 다 이렇게 술 먹고 있으면은 스님이 술을 먹네. 이거 아니면 좀 건달이 조금 얼굴이 동글동글하네. 이런 이미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뭐 얘기하다가 뭐 어느 대학에 나왔고 박사하고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얘기 나오면 갑자기 저는 좋은 사람이 돼요. 갑자기. 예. 그러면 갑자기 학생들 가르치시는 박사님이시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갑자기 저도 언어가 막 함부로 하는 언어에서 갑자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거와 관련돼 있는 배움의 이력, 중요해요. 어디서 배웠냐? 그것에 의해서 이루는 학력,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학벌은 문제예요.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동등한 노력과 더한 노력을 한 사람과 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제끼고 어느 대학 출신이니까 된다. 이게 학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학을 나왔지만 서울대학의 학벌 중심으로 가는 건 저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도리어 거기에서 다녔던 사람들 중에 학벌 타파 운동이라는 걸 한 사람들도 있어요. 학력과 이 두 가지 학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학벌화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자아실현 가치 정향에서는 자 봐봐요. 계속 노력해서 자신이 갖추게 될 학력을 중요할까요? 입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걸로 그 이후의 삶에서도 자신이 갖고 나온 생득적인 생물학적 섹스, 성과 또 일정 정도 19살 때 들어갔던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걸로 그 이후에 뭐든지 성공의 비전이 되는. 예를 들면 어떤 두 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부장으로 누굴 승진시키는 게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서울대학 출신이고 여기는 한데 성과는 누가 좋았어요? 이 사람이 성과는 작년에 뭐 해서 과장에서 훨씬 성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쪽은 서울대학 출신. 그럼 서울대학 씁시다. 이게 학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하자. 어느 대학 출신이고 뭐고 이런 거 상관없이 능력으로만 하자.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아실현 가치 정향이 이 생긴 배경에는 실제 제 얘기가 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겠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영화 뭐 이런 데 보면 히든 피겨스 뭐 이런 영화들을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는 뭐냐면
나사의 달 착륙 프로젝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소련과 미국 간의 우주의 경쟁 속에서 그러니까 먼저 인공위성을 띄운 거는 소련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긴 거야. 그 순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자본주의의 최첨단 국가였던 미국이 놀란 거지. 도리어 체제 경쟁에서 뒤진 것 같은 거야. 과학에서. 근데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아폴로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내자.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과학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것을 백그라운드에 했던 많은 나사의 과학자들 중에 히든 피겨스, 숨겨져 있는 인물들 가운데 여성들의 역할들이 엄청 컸던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우수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나사라고 하는 건 어디나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그 나사가 생긴 이유가 바로 소련과의 그 경쟁 내에서 진 것 때문에 생긴 조직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모든 자연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계산이라든가, 그때는 컴퓨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막 수식으로 풀어내야 될 때 그거를 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여성들이 근데 밖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도 더 무서운 건 그 여성들이 흑인 여성들이었다. 그러니까 인종성 이 두 가지의 차별을 받고 있던 엄청난 뛰어난 과학자들의 그걸 다룬 영화거든요. 그건 한번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꼭 봐봐요. 그러다 보면 그 미국 사회도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에는 얼마나 큰 차별이 있었는가. 거기에는 인종과 성차별이 다 묻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공부를 하고 어느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왜? 흑인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굴색이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어디로 가서 공부를 하려는 것도 막아진다. 또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남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인, 인종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 차이가 차별로 연결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학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그것이 학벌로 가면 안 되는 거는 다 이 자아실현 사조를 강조했던 교육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루고 있는가. 이 부분에 교육의 방점이 잡혀야 된다고 강조를 한 거야.